그치. 박사님사님 맥이래잖아. 먹여 먹어. 전사님이. 그러면 하나도 바이다인데. 먹어.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서현숙 리더가 호일러의 법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와이프가 시키면 말 잘 들어야 돼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호일러의 법칙 생각나는 거. 토요일의 법칙이요? 호일러. 호일러? 네, 호일러의 법칙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지금 서현숙 리더가 저한테. 호일러의 법칙이 뭘까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 다들 모르신다는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렇죠. 많이 듣던 네. 소리인데. 자, 그럼 호일러의 법칙을 왜 얘기하라고 했냐를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브론즈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해요. 브론즈 구조를. 자, 브론즈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9%가 9%대가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자, 김강희사님 브론즈 파운데이션 선물 받으셨나요? 네. 예, 받아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 나쁘진 않다. 아, 나쁘진 네. 않아요? 네. 그거 뭐 하셨어요? 네? 뭐 고객들한테 자랑하고 하나씩 주기도 네. 하고. 받으셨죠? 네. 이번 달 또 받으실 거예요. 나는 벌써 거기다가 박근도 전섭다 싹 나가버렸어요. 네, 못 받으셨죠? 네. 못 받아봤죠? 받아봤죠 바다는. 아, 받아는 보셨어요? 네. 송화소금이랑 이미간장 그다음에 조건을 줬었구나. 아세르가시. 그 조건이 있거든. 그 저번에 좀 전에 받았죠. 아니, 처음- 전 회계년도에 일정 부분 이상이었으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 회계년도에 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생겼을 때 네. 그때 받아봤죠. 3개월을. 아, 12개월 동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받았었어요 그때. 네. 자, 요거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받는 거죠? 나 혼자 9%가 아니라 밑에 그 3% 네, 이상. 3% 이상. 네, 3%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음. 이 3% 이상은 사실 소비자로부터 돼요. 내 소비자가 2명, 3명만 이렇게 해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돼요. 소비자만 가지고. 이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제품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 데모 트레이닝 하는 거, 간단하게 사업성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브론즈 빌더를 넘어서서 SP나 PT, 사운더스 PT 이거를 넘어가야지 에머럴드를 갈 거 아니에요. 요 브론즈 빌더 요 전까지는요 사실은 수입이 별로 없어. 근데 브론즈 빌더라는 게 되면 수입이 완전 바뀌어요. 15%대에서부터 수입이 바뀌는데 빌더가 되면 30%가 업이잖아. 완전 바뀌어요. 여기부터 탁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요 전에는 많아봐야 한 30만 원 이러다가 여기부터는요 원래 브론즈 15% 되면 한 60, 7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 가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15% 경계에서 바뀌어요. 그럼 15%를 한번 쉽게 생각해. 나 혼자 팔고 지고 이거 지고 판다고 그러면은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죠. 어렵죠. 저 개인 팁이 그만큼 돼요. 이제 팔로만 다녀야 돼. 네, 팔로만 다녀야 돼요. 가능은 해. 그러면 팀으로 하면은요 쉬워. 근데 쉽게 계산해 보면은요 400만 PV를 계산해서 보너스를 계산하면은요 거의 100만 원이야 원래. 거의 100만 원. 그럼 400만 PV만큼 팔러 다니다 그러면 100만 원 수입인 거야. 100만 원 벌자고 이거 지고 팔아. 근데 내가 줘. 같이 해. 그러면은요 내 수입이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60, 70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30만 원으로 줄어요. 자, 30만 원 주는데 30% 업이잖아. 그럼 어차피 또 100만 원이 돼버려요. 안 주면은 나 혼자 죽어나는데 주면 쉬워진다. 그렇게 하면은 교통비도 들어가요. 네, 교통비 주면 그만큼 쉬워져요. 주면 무조건 줘야 돼. 근데 주려는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겠냐고요. 내가 이제 9%야. 내가 이제 6%고 내가 이제 12%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아는 게 없어. 나를 보고 따라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 나는
SP가 되겠는데 이 SP가 1000만 PB가 아니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은 221%잖아요. 1100은 23%, 1500은 24%예요. 보너스 레벨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2%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전체 매출에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파트너를 이렇게 돈을 벌게 만들면은요, 난 300 찍어버리는 거예요. 1500 가면은요, 300이 넘어가 버려요. 내 파트너 돈 못 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게 하고 난 300 찍자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니는 300 찍어? 형은 300 찍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도와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도와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냐고요. 내가 이제 6%, 9%, 12% 가고 있는 동기부여를 받겠냐고요. 동기부여 못 받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동기부여 받게 하겠냐. 미팅? 미팅에서예요. 미팅에서 무엇으로? 같이 즐겨. 그리고 요 위에 더 성장을 해 있거나 이미 성장을 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팅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그 미팅에 이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와서 이 미팅 안에서 동기부여가 받아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받게 할 때 조건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이 사람이 재밌어야 된다. 뭘로 재밌어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돼. 돈이 들어가야 돼. 첫 번째가 돈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라 그러면은요. 제품이 좋아야 돼. 세 번째가 내가 좋아야 돼. 그죠?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나를 싫어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제품 좋아해, 돈 들어와, 나를 싫어. 돈 딴 데 가요. 그죠? 제품 싫어. 나 몰라. 돈 몰라. 아, 몰라. 내가 좋아. 그럼 오긴 와. 근데 이게 길게 안 가, 사업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야 된다고요. 묶여서 왔을 때 그 사람이 집중을 해서 나도 브론즈 요걸 넘어서서 브론즈 빌더에서 나도 100만 원 받고 싶어. 나도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5천, 8천 받고 싶어. 라는 동기부여가 생겨야 돼요. 그 동기부여가 생기는 과정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데리고 왔다. 스폰서 앞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 데리고 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이 스폰서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사인을 한 다음에 제품을 100만 원씩 사가지고 가. 빠이빠이 해.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나랑 같이 꾸준한 지속성. 네, 나랑 같이 무엇인가 해나가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윤숙 리더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발표할 때 그런데 말이지라고 끼지 말기로 하자. 라고 했잖아요. 할 얘기가 있으면 다음번에 발표를 본인이 준비해서 가령 김광희 사님께서 단백질을 준비하셨어.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발표를 준비해서 다음번에 그걸 발표하는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적질이 되잖아요. 네, 지적질이 돼요. 발표한 사람은 발표한 사람대로 고민하고 뭐하고 해서 얼굴 빨개지면서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딴 얘기를 하면은요 지적질이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네가 해보지? 라고 되는 거야. 실제로 제가 이제 계속 했던 소리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지적질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호일러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앞에서 이게 전초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은요 호일러 법칙은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스폰서라고 예를 들자고요. B는 나, C는 커스터머. 초대된 사람. 누가 초대한 거야? 내가 초대한 거야. 내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초대한 목적은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3%거나 12%거나 이제 브론즈 빌더로 가고 있거나 이런다고 해요. 나의 설명이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스폰서에게 SOS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스폰서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스폰서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폰서한테 깐난 얘기를 낳자마자 던져주면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게 된 상태에서 신뢰도 되고 제품도 좋아하고 간단한 마케팅 된 상태에서 스폰서에게
마케팅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건강 상담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스폰서는 C가 알까요? 모를까요? C가 스폰서를 몰라요. 그리고 되게 불편한 인간이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제가 편하겠냐고요. 안 편해. 그래서 먼저 충분히 프로모션이 돼야 돼요. 스폰서에 대해서. 그리고 스폰서가 C에게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중요해요. 동안에. 자, B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여사님이 세제를 집에서 설명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왔는데 내가 세제 데모를 다시 해. 라고 하면은요, 이 여사님이 끼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때 그거고요, 저거고요. 그때 봤잖아 그거. 막 이렇게 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A를 무시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거 말하는 순간에, 끼는 순간에 무시한 게 돼요. 그러면은 C가 내 말을, A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친구가 무시하고 있어. 불편한 인간인데.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 듣는 건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끼면 안 돼요. 절대로. 옆에서 숨도 쉬지 말아야 돼. 예. 숨도 쉬지 말아야 돼. 그냥 예스라고 하고만 있어야 돼요. 누구만 봐야 돼요? 스폰서만 보고 있어야 돼요. C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볼펜 돌려. 볼펜 때렸어요. 제가. 볼펜 왜 때렸을까요? 거기로 시선 뺏기니까. 그것도 C한테 지금 뭐 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들을 필요 없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C가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면 요 단계에서 내 소비자, 잠재적인 파트너가요, 파트너로 안 돼. 파트너가 되려면, 그 파트너가 되려면 내 소비자가 스폰서랑 관계가 이게 만만한 놈이 아니라 따라가 봐야 될 사람, 배울 사람이 돼야 돼요. 요게 잘 돌아가면은요, 여기에 있는 내 소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잠재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뭐를 해줘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요, 내가 혼자 9%를 사세기에서 시켜? 안 되잖아요. 회원 3명을 만들어줘? 안 되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 너무 아끼는 그 동생분, 그럴 수 있냐고요. 못해요. 왜 못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 어떻게 걔한테 세력을 만들어줘요? 안 돼요. 못하지. 근데 하나 정도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같이 해보. 손 꼭 붙잡고 2명을 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비자에서 그때서 잠재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파트너가. 파트너 아니야? 9%. 그죠? 잠재적인 파트너인 거예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파트너일까요? 그냥 딱 이제 파트너다. 어느 정도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이윤아 사장님은? 최소 15? 아니 그 사람이 브론즈 빌더 쪽에 가까우면서 자기 밑으로 라인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 잠재적인 파트너 말고 진짜 파트너. 다시 한번 파트너의 정의. 파트너라는 건 뭐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네, 동반자. 네, 네, 동반자. 그럼 파트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요, 다른 리더분들도 그렇고 파트너 내 파트너 그러니까 진짜 그 파트너가 파트너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소비자 잠재 파트너 지금 표현했잖아요. 계속. 자, 그 파트너라는 게 따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럼 사장님은 파트너가 어느 정도부터 파트너라고 보여질까? 15% 이상. 15%? 현사연 사장님은? 3%부터. 아, 파트너예요. 네. 3%부터. 네. 네. 김광희 사장님. 나는 파트너를 그 프로테이지로 따질 게 아니고 네. 나를
그러니까 제품을 첫째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나를 믿고 서로 따르는. 같이 협력을 네.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네. 맞죠. 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비즈니스에서의 파트너라고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3% 진행할 수 있어요, 미팅? 못해요. 자, 3% 때부터 미팅을 진행한 몇 안 되는 놈이 저예요. 못해요, 3% 미팅 진행. 자, 브론즈 빌더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SP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플래티늄은? 가능성. 가능성이 있긴 해. 가능성. 못해요. 최소한 내 파트너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넘어갔을 때 파트너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미팅을 만들어서 스스로 진행을 하는 사람이래야지 파트너야. 그러면 그에게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할 게 적어져요. 그때는 진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예전에 그랬었지. 그때 어려웠었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상의할 수 있게 돼. 그게 진짜로 미니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미니멈.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미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최소한 에머럴드가 안 넘어가면 안심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최소한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안 되면 안심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스폰서님이 날 보고 조마조마 할 것 같은 거야. 최소한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안 되면 안심 못한다. 그건 안심 수준인 거고. 안심. 이제 지금 네가 해봐. 네가 혼자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파운더스 에머럴드인 거고, 파트너라고 인정하려면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매출에서, 그리고 스스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냥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독립적. 예, 그게 파트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잠재적인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럼 잠재적인 파트너는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또 있죠. 제가 하나씩 케어를 해야 돼요. 하나씩 케어가면서 실패를 덜 할 수 있게 계속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착 붙어서 상담하는 게 필요해. 근데 지금도 저는 주박사님한테 혼나요. 너는 상담을 안 하냐? 다 아는 척, 너 다 아는 것 같지? 막 이렇게 혼나요. 지금도. 근데 그게 맞아요. 어쨌건 저 사람이 호일러의 법칙을 이야기하라고 한 건 딱 이거 같아요. 미팅의 방법이랑 아까 이야기한 걸로 이루어 짐작을 하면 미팅 중에 누군가가 발표할 때는 그냥 들어보고 저게 무슨 실수를 하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실수도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요런 거를 보는 데만 집중을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얘기 하고 싶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걸 발표로 준비를 하셔서 다음번에 발표를 하셔라 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청의 태도네. 네. 기본적으로. 네,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